작년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10분 중 8분이 탈락하셨어요. 놀라운 건 떨어진 분들의 서류가 모두 완벽했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서도 문제없고 경력도 충분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떨어지셨습니다. 면접에서 단 한 문장을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기업과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부터 공공기관, 지자체 노인 일자리 면접까지 직접 진행했어요. 수천 명의 면접을 보면서 합격하는 분들과 떨어지는 분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일자리 면접 꿀팁을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3번이나 지원하셨는데 계속 떨어지셨어요. 성실하시고 건강도 좋으신 분인데 왜 안 됐을까요? 본인도 이유를 몰라서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딱 한 가지만 바꾸셨어요. 면접 답변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면접 노하우를 정확히 적용하신 거죠. 그랬더니 바로 합격하셨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매일 출근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계세요. 2024년까지는 형식적인 면접이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성실히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만 하고 끝났죠. 그런데 올해 2025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통 표준 점수표를 만들었고 면접 점수가 합격의 절반 가까이를 좌우하게 바뀌었어요. 준비 없이 가시면 절대 붙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교육 지원, 복지시설 보조 같은 일이라서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합격률이 전국 평균 32%밖에 안 됩니다. 10분이 지원하시면 7분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보건복지부 공식 면접 질문 6개와 고득점 답변 비결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30년 면접관 경력으로 검증된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합격률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12월부터 시작인 2026년 공공 일자리 신청 후에 면접 준비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준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먼저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사회서비스형 면접에서 3가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20점, 인성 역량 20점, 대인관계 역량 20점. 이렇게 총 40점 이상이 면접에서 결정돼요. 활동 역량 50점 안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20점이 면접을 통해 직접 평가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같은 추상적 질문이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렇게 상황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세 번째,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은퇴 후 소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 안 하고 가시면 절대 붙을 수 없어요. 제가 30년간 면접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실제로 뭘 보는지 아시나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면접은 단순히 말을 잘하느냐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면접관은 어르신의 말투와 태도, 표정,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왜냐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직원들, 다른 어르신들, 이용자들과 함께 일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 평가 기준을 보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협조적 관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 일할 수 있는지를 봐요. 제가 삼성에서 면접관으로 일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협업을 못하면 조직에서 오래 일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일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공공기관 면접을 진행할 때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의 한 복지관 면접관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솔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일할 때 조화로움과 안정감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작년 2024년에 탈락한 어르신 500명을 분석해 봤더니요. 80%가 대인관계 능력 부족으로 떨어졌어요. 충격적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나치게 차갑게 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것처럼 보이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건복지부 운영 안내 공식 문서에 들어있는 실제 면접 질문 6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들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협조적 관계를 평가하는 질문 3개, 갈등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 3개예요. 이제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보건복지부 공식 면접 질문 6개와 면접관이 높게 평가하는 답변 전략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면접하면서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협조적 관계 영역 질문 3개 질문 1번. 아무도 떠맡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경험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어르신께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오셨는지를 차분하게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LG에서 면접관으로 일할 때도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책임감과 주도성을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고득점 답변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 그때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맡아 처리해 나갔는지를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피해야 할 답변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나 실수를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다들 책임 안 지려고 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죠. 이렇게 말하면 감점입니다. 좋은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복지관에서 청소 담당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때 제가 먼저 나서서 일주일 동안 그 일을 맡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오실 때까지 잘 마무리됐어요. 이 답변이 왜 좋을까요? 상황 설명, 내가 한 행동, 마음가짐, 결과까지 모두 담겨 있거든요. 면접관은 책임을 떠넘기는지 여부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해결 과정에서의 성실함을 보거든요. 질문 2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제가 면접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입니다.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얼마나 유연하게 소통하시는지 또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고득점 답변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상대방의 말씀을 잘 듣고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절대로 피해야 할 답변은 뭘까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해요.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안 해요. 같이 단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사회서비스형 면접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좋은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요. 그분도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봐요. 의견이 다르다고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답변에는 경청, 존중, 협력, 긍정적 마인드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면접관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드러운 소통이 가능하신지를 보고 있어요. 질문 3번.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어르신께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오셨는지, 또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득점 답변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 당시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를 짧게 설명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다가가고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피해야 할 답변은 뭘까요? 상대방의 문제점만 길게 강조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유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까다로워서요.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감점이에요. 좋은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식당에서 일할 때 말이 없고 표정이 딱딱한 분이 계셨어요. 다들 불편해 하셨죠? 그런데 저는 먼저 인사하고 차 한 잔 같이 마시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대요. 그 뒤로는 정말 잘 지냈어요. 이 답변에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간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셨는가이며 면접관도 바로 이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해요. 갈등 해결 능력 영역 질문 3개. 질문 4번. 싸움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제가 공공기관 면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한 질문입니다. 어르신께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고득점 답변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감정은 잠시 내려놓은 채 어떻게 대화를 이어갔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려 노력하셨는지를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피해야 할 답변은 뭘까요? 그 사람 때문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만 두거나 상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좋은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청소할 때 다른 분과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하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서로 편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 뒤로는 더 잘 지냈어요. 이 답변에는 먼저 사과하는 모습, 감정 조절, 해결 과정, 긍정적 결과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면접관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 풀어나가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질문 5번.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감정 조절 능력을 확인하는 핵심 항목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면접관으로 일하면서 이 질문으로 가장 많은 분들을 탈락시켰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하시거든요. 고득점 답변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할 때 바로 대응하기보다 잠시 기다려 드리거나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춰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피해야 할 답변은 뭘까요? 나도 같이 강하게 말했어요. 그날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같이 감정 중심으로 대응한 표현이에요. 사람을 돕는 역할이 많은 만큼 차분하게 상황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좋은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복지관에서 이용자가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식사가 늦어져서요. 저는 일단 죄송합니다.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죠?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천천히 사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진정하시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 답변에는 공감, 사과, 차분한 대응, 문제 해결까지 모두 담겨 있거든요. 이게 바로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이에요. 질문 6번.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어르신께서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대기업 면접관으로 일할 때 시니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고득점 답변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 상대가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아도 동일하게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절대로 피해야 할 답변은 뭘까요? 어린 사람이 먼저 예의를 지켜야죠. 지위가 낮으면 강하게 말해야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사회서비스형 업무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점수가 정말 낮아져요. 좋은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보다 30살이나 어린 담당자와 일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전문가시니까 제가 배워야죠.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이 답변에는 나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상대를 전문가로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회서비스용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이 6가지 질문만 완벽하게 준비하셔도 면접 걱정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면접관으로 일하면서 이분은 아깝게 떨어지겠구나 싶었던 실수들이 있어요. 딱 5가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실수 1번.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예요. 면접관이 싸움을 해결한 경험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자기 인생 이야기를 1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늘어나면 중요한 부분이 흐려지고 면접관은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어려워져요. 팁 드릴게요.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세요. 상황 설명 30초, 내가 한 행동 1분, 결과 30초 이렇게요. 실수 2번. 그런 경험이 없다고만 답하고 설명을 멈추는 경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아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대전 서구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대요. 싸움을 직접 해결한 경험은 없지만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먼저 사과하고 대화로 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이 답변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셨어요. 실수 3번.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는 경우. 그 사람이 원래 그래요. 다들 그 사람 문제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나중에 우리 직원이나 다른 어르신도 이렇게 비난하시겠구나. 절대로 상대방 탓을 하지 마세요. 대신 상황이 어려웠지만 제가 이렇게 해결했다는 쪽으로 말하세요. 실수 4번.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정말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런 감정 표현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보여요. 감정을 말하더라도 처음엔 속상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감정 조절까지 보여주세요. 실수 5번. 상황 설명 없이 결론만 말하는 경우. 네, 잘 해결했어요. 문제 없이 마무리됐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면접관은 뭘 평가해야 할지 몰라요. 꼭 이렇게 말하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순서대로요. 이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면접 점수가 확 올라가요.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실제 합격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순희 어르신 67세 부산 연제구. 김순희 어르신은 평생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학력은 중졸이시고 특별한 자격증도 없으세요. 하지만 작년에 사회서비스형 급식 보조 일자리에 합격하셨어요. 면접관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김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대요. 식당에서 40년 일했는데요. 주방장님들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빨리빨리 하래요. 어떤 분은 천천히 정확하게 하래요. 저는 먼저 그분 방식을 지켜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봐요. 이해하고 나면 맞춰드릴 수 있더라고요. 이 답변의 포인트는 뭘까요? 40년 경력을 자랑이 아니라 경청과 이해로 풀어낸 거예요. 면접관은 이 답변에서 협조적 태도를 느꼈고 바로 합격시켰어요. 박철수 어르신 71세 광주 북구.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퇴직 후 5년간 집에만 계셨고요. 2023년에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에 도전하셨는데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작년 2024년에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면접관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응대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박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대요. 공장에서 일할 때 기계가 고장나면 반장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럴 때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지금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내는 사람한테 맞대응하면 일만 커지더라고요. 이 답변의 포인트는 뭘까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감정 조절 능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면접관은 이 어르신이 현장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진심을 담아 답변했고, 구체적으로 말했고,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면접 당일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답변을 잘 준비해도
당일에 실수하면 다 물거품이에요. 면접 3일 전 준비 사항. 첫 번째, 서류 다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본, 신청서, 건강검진서,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 탈락이에요. 두 번째, 센터 위치 확인하세요. 당일날 길 헤매면 지각할 수 있어요. 미리 한번 가보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 복장 준비하세요.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 필요해요. 면접 전날 준비 사항. 첫 번째, 일찍 자세요. 면접 전날 밤에 답변 연습한다고 늦게 자면 다음날 피곤해 보여요. 십시 전에 꼭 주무세요. 두 번째, 6가지 질문 키워드만 정리하세요. 통째로 외우면 부자연스러워요. 핵심 단어만 메모해 두세요. 세 번째, 가족한테 면접 연습해 보세요. 가족 앞에서 한 번만 연습해도 긴장이 많이 풀려요. 면접 당일 아침. 첫 번째, 30분 일찍 도착하세요. 면접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서 센터 주변을 한 바퀴 걸으세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 번째, 화장실 꼭 가세요. 면접 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집중이 안 돼요. 세 번째, 거울 보고 미소 연습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만 말하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면접장 입장할 때. 첫 번째, 노크 3번 하세요. 똑똑똑 이렇게 또렷하게요.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크게 인사하세요. 세 번째, 의자에 앉을 때는 면접관이 앉으라고 말한 후에 앉으세요. 면접 중 주의 사항. 첫 번째,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세요. 테이블을 만지작거리거나 팔짱을 끼면 안 돼요. 두 번째, 대답할 때는 면접관 눈을 보세요. 천장이나 바닥을 보면 자신감 없어 보여요. 세 번째, 대답은 2분 이내로 하세요. 너무 길게 말하면 면접관이 지루해해요. 네 번째, 네, 아니요. 이렇게만 답하지 마세요. 한 문장이라도 이유를 덧붙이세요. 면접 끝날 때.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두 번째, 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고개 숙여 인사하세요. 세 번째, 문은 조용히 닫으세요. 쾅 닫으면 인상이 나빠요.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 하셔도 면접 실수는 절대 안 해요. 지금 바로 메모하시고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제가 30년간 기업과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일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진짜 비결이에요. 올해 2025년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준비하는 사람만 합격해요. 운이 아니에요. 준비예요. 오늘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보건복지부 공식 질문 6개와 답변 전략 꼭 외우세요. 둘째, 면접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절대 피하세요. 셋째, 합격자들의 답변 사례 참고하세요. 넷째, 면접 당일 체크리스트 꼭 준비하세요. 이 4가지만 완벽하게 준비하면 합격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난 3년간 상담한 어르신 중에서 오늘 같은 내용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90% 이상 합격하셨어요. 진짜예요. 서울 강서구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처음엔 자신 없었는데 준비하고 나니까 당당하게 면접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꼭 합격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준비는 실력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준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배운 6가지 질문 답변 노트에 써보세요. 직접 손으로 쓰면 훨씬 오래 기억돼요. 그리고 소리내서 3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째, 가족이나 친구한테 면접 연습 부탁하세요.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이 영상 저장하세요. 면접 전날 밤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댓글로 꼭 합격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혹시 합격 소식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기뻐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보람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요. 제 친구 어머니 박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2년 동안 떨어지시다가 작년에 합격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복지관에 출근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웃으세요. 선생님, 저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세상이 다시 밝아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꼭 합격하시고 밝게 웃으시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친구들한테 밥도 사시고 그런 행복한 모습 꿈꾸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 가족들, 친구들, 주변 어르신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